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체계하니 속이 호인 자는 이기유 오륜이 쓰임이로다. 그러나 이 산성 할아버지 신사고에서는 천지지간 만물 가운데 사람이 영장이라 함은 문학이 있어임이로다. 용사하제요 조간인하잉이라 시제문자요 내복이상이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고맙습니다. 이미 제가 이 녹화한 방송이 서울까지 서울에 참으로 유식하고 똑똑한 양반들 많이 사는 저 동네까지 이 얘기가 제 얼굴이 가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는 많은 양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대단히 고맙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이제 모두 이쁘고 참 존경해요, 참 유식해서 좋아요,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요. 참으로 존경스럽다 그 얘기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고맙다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는 거는 이 하늘천 따지라고 하는 글이 그냥 옛날 우리 고인들이 그야말로 푸념삼아 읽다 넘어간 그러한 이야기거리인 줄 알았더니, 과연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가는 그 가운데 이런 문학이 있었고, 이 문학 가운데 우리 동양의 고대 인류의 우리 조선인의, 그리고 특히 동양인의 이게 우리들의 국민 교과서였던 천자문이 이것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하늘천 따지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넉자로 되어 있는 이 천자문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무한한 이 우주 창조 근본 이전의 얘기가 이렇게 깊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럽니다. 이것을 새롭게 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더더욱 고마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용사하제요 그렇거든요. 다 알다시피 이 글자는 용용자입니다. 특히 용은 동양에서는 무지하게 이 신성지되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 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그 용에 대해서 깊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해놓은 것은 한나라 무제 손자 명제라는 양반이 그 천하에 많이 숨어있는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 동양 고대 정신 문화를 자기가 이렇게 책으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휘남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이 용을 흑수라 일어났거든, 용을. 그래서 나는 이 얘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게 뭐냐, 왜 이것을 용을 갖다가 금을 흑자 넣고 흑수라 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풍운조화를 부린다. 용하면은 풍운 이렇거든. 풍운, 바람하고 구름을 일으키는 풍운조화.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실체가 뭐냐, 조화를 일으키는 실체가 바로 용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고래로부터 얼마나 많이 이 이야기가 내려왔느냐 이지. 그래서 거기서 말한 휘남자에서 밝힌 이게 바로 이 용이라고 하는 건, 흑수라고 하는 건, 물은 본디 이 수소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검은 구름이 하늘에 깔리면 반드시 비가 오는 이치가 그였고, 이 용을 갖다가 물로 비긴 것, 어때서 이 물을 가지고 이것을 용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게 모든 만생의 생명의 근본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참 고대사에 통해서 이게 용이라는 글자가 사실 시사하는 의미도 무궁무진하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문이 얼마나 이 무궁무진한 뜻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그 옛날에 허신이라는 어른이 이 글자 한자 한자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뜻을 그 육서라 이래가지고 6가지 의미로서 한문을 설파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육서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는 글자 한자 한자의 육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해이 문자니 상령이니 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용용자를 파자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나 내가 용이 실제로 이 용용자는 왜 이렇게 쓰게 됐는가를 확실히 아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문을 파자로 풀어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친 그게 어떤 나름대로의 좀 하는 방법이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문은 이게 글자 하나하나 요 단어 한 개 한 개가 요 획 하나하나가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문을 이해하는 길에 있어서는 한문에서 그 하나하나 찍는 점 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은 한문의 육서라고 하는 근본 취지를 잘 몰라요. 만약에 한문이 지닌 육서의 의미를 하나하나 안다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세상의 우주 물리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이 전자 이 여러 가지 물리학까지도 전자 물리학까지도 이 속에 꽉 숨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역사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우주적인 자연계 현상이 자연과학이 이대로 꽉 숨어 있다고. 또 그 뿐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체를 갖다가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이 글자 한자 한자로서 설파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용하면은 나같이 어쩌다가 병이나 제대로 잘 보고 잘 고치면 용한 사람 이래거든.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찾아오면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랬고 많은 고대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록 토속에 지라는 이런 속가에서 하는 이런 평범한 이런 속어지만은 용타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난 것 같으면 용용 죽겠지란 말이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용자 중에 불행하게도 병 잘 고치는 사람은 용탁하는데 용탁하는 집에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용용 죽겠지란 말은 있어도 용용 살겠지란 말은 없다는 것도 이게 알아두시라고. 에이? 너무 용탁하는 데 댕기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 찾아오지 말라고. 태반이 99.9%가 사입이요. 전부 이게 뭔 줄 알아, 이 전부. 그래서 이 용자가 우리 병 고치는 데도 들어간다. 이래서 이 용자를 얘기해. 그 용자입니다. 이 용자입니다. 왜? 좋아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실제 이 문자가 지니고 있는 어떻게 해서 용이라는 용자를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머릿속엔 절에 가서 본 거 거기라. 구리. 에? 용에는 구성이 9가지 상이 있다고 이럽니다. 이게 용의 9가지 상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오늘 또 날새를 끼고 좌우지간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 이 용은 여러분들이 나처럼 귀로 뭘 말을 듣질 않아요. 에? 용은요 여러분이나 나처럼 귀로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응?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매로 뭐 이렇게 귀로 말 들을 것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용은 여기 코 있는 데 보면요 여기 보면 수염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에? 수염이 이래 있다고 이렇게. 이 수염이 뭐냐면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면 안테나라. 아마 이 방송도 이후에 안테나 이런 게 시험 같은 게 많이 걸리가 있다고. 텔레파스를 잡아요 저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반드시 용용자를 써가지고 에? 용용자 밑에다가 이 기자를 딱 쓰면 기먹을 농자가 돼. 그렇지?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저 파충류를 하지 마세요. 저기 신성한 신성물입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용을 보려고 하면은 천안이라고 하는 눈을 얻어야 돼요. 천안을 얻으면 여러분 조상이 어디 죽었고 여러분 죽으면 전생이 뭐고 앞으로 죽으면 어디 가는 게 환하게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 천안 얻지 못한 사람 찔이 뭐 있으니까 당정이지. 어쩌다가 천안 얻은 사람하고 저택 있으면 그러면 신세 조진다고. 어젯밤에 뭐 했는 것까지 다 아는데 뭐. 이제 알았어? 너무 용한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서 용용자에 기먹을 용자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용은 요 수염이 있지. 그 절에 가봐 다 수염 따라 이 수염으로 텔레파스. 그 용만 그런 건 아니라 사실은. 고양이도 그래. 고양이도 여러분들 수염 거 깎아놓으면 전국 지 한 마리 못 잡아요. 에? 고양이 있지 고양이. 수염을 싹 깎아놓고는 지를 하나 갖다 줘봐. 탁 하면 지는 절로 가버렸어. 탁 하면 지는 절로 가버렸다. 그 텔레파스 잡기 때문에 미래가 기다려 손이 이리 가서. 요놈 열로 간다 하는 거 요거 딱 감지에 탁 열어잡거든. 여러분들 수염도 그게 사실은 안 떼납니다. 안 떼는데 어쩌자고 저렇게 뭐 이쁘게 보이려고 저걸 갖다가 막 도자로 밀어가지고 본게 또 어떤 사람 막 기다 자방털로 박아가야 댕기대. 이게 뭘 텔레파시 잡는 걸 이거 여러분들 깎아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랑이 밖에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또 이래 집에 가서 또 싸움 날라. 그래, 우리 같은 사람 관상 보고 아는 게 그래. 저기 마누라 어디 가서 뭐 뽀뽀한다. 저기 어디 가서 신랑 자식 저기 어디 연애한다. 대본한다고. 그 시험 보고 알아요. 그 눈썹 보고 알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하모니 지니고 있는 육세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하모니 지닌 육세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용이라 그러는가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요걸 설립자 이래요. 뭐가 뻗떡 섰다. 뭐가 섰느냐. 이게 고기 육자, 살 육자라요, 살. 살이 뭐가 뻗떡 섰다. 살덩어리가 뻗떡 선 거는, 그거는 우리 여기 남정네들은 잘 압니다. 네? 밑에 그 가운데 달린 그는 물건이 뻗떡 섰다. 거기 공이 또 살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상한 물건이 뻗떡 섰다. 네? 어떻게 섰느냐. 이게 가로 복자라, 가로. 딱 사람을 세우면 가로에 딱 뻗떡 섰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이게 감정을 하시는 어른 감사원에서나 혹시나요, 예? 윤리위원회에서 내 얘기를 사실 듣니라고 얼음판 걷는 듯이 지 얘기 듣기가 참 거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슬아슬해도 현기증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 있고 나한테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는 얘기라 숨기고 감춰서 될 일이 아니요. 오늘 제대로 알고 애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인류는 성스럽게 됩니다. 인류가 바라는 대로 그야말로 성스럽게 돼요. 가로 복 우로 자네 어디로 보던가. 가로 섰다. 뭐가 살 덩어리가 바닥 섰다. 어디로 가로. 자기 몸기자 자기 몸에서 가로 바닥 섰는데 여기 석삼자를 딱 써요. 삼은 풍목동이라. 이걸 풍이라 해요. 풍동이래. 이 삼자는 기본 3이랬는데 3의 의미는 시간을 말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 이라면 1이라는 숫자 의미는 1 이랬을 때 공을 말해. 공. 텅 빈 걸 1이래고 2 이랬을 때 에너지. 화라. 화. 불화자. 그리고 2치로 화 이래요. 에너지. 3칸만 풍목동 이랬는데 이것은 움직임, 막 동정, 막 돌아가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게 풍동이라 막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이게 남정네들이 밑에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무슨 질 이랬는데 용자를 써가지고 용두질 그래지. 남정네들이 남아들이 자기 성기를 가지고 희롱하는 자의행위를 용두질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바로 그러한 행위를 시사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자연 철학 내지는 생리적 어떤 인간의 정신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글자라는 사실을 이런 기회에 새롭게 아시고 다시 모두 공부하십시오. 남한 나라 글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남은 나라 글은 음서가 돼가지고요. 파장의 모양을 그렸어요. 음파. 영어에 보면 A, B, C, D 가는 거 이런 게 F니 뭐 이런 것들은 안에 혓바닥, 시음, 이음 이게 입안에서 구사되는 여러 가지 형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형 문자입니다. 뭐 영어는 상형 문자 아니라는 착각하지 말아요. 똑같은 상형이라. 단 그건 이 안에 혓바닥과 이 구치가 어떻게 입술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얘기라. 응? 우리 수진이 내 말이 틀렸나? 푸 하면 이렇게 푸 되잖아. 그러니까 갖다 이 조들 우째라고 F자 우째 쓰더니 이거 푸 붙어라 이러지. 혓바닥을 살짝 돌리라 해서 흐스르 이래고. 그래나 안 그래나? 그건 뭐가 상형 문자 아니라? 상형 문자보다 상형 음서지. 그러나 저러나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첫째 이 삼어음인데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가지고 성기를 장난하면 일어나는 오르가즘이 있는데 이 오르가즘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상적 현상을 이걸 황홀이라 이랍니다. 이걸 황홀이라 이래요. 황홀. 네? 황홀. 이걸 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나 나의 의식이 저 무의식 속으로 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요. 이것을 나는 이식의 블랙홀 이래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블랙홀로 빠질 때, 이 시그 블랙홀로 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황홀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 황홀 현상이 한 번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들 몸에,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공덕이 싹 없어져요. 이래서 성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이것을 무섭게 종교에서 다루느냐 하는 그 의미를 이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기 이렇게 하거나 여기 용용자가 뭐 이게 우리 전에 이런 데 가면 전부 용이 파충류로 그려놨는데 사실은 일로 해서 나오는 정액이 바로 현미경하고 뒤다 본다면 바로 벌어집니다. 벌어진데 저 용과 흡사해요. 한 번 정충을 쌌는데 엄청난 많은 그 숫자 해를 수 없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건 저러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성질 가지고 장난하다 일어나는 이 황홀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무의식으로 빠질 때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공덕이 싹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고 나면 허무, 처절, 암담, 아물, 혼돈 이래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가 머리가 명석해도 대가리가 빠가가 돼요. 멍청해져 버려요. 나는 이 인류에게 부탁하는 말이 천재를 만들려고 용 쓰지 말고 성을 다루는 이 기교를 진작 좀 우리가 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인류가 바라던 그 천재들은 지구상에 꽉 찼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 성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는 것만 능사를 알고 덕목으로 알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몸에 붙은 이 성기 이름 본디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에? 서사로 자 이럴지 자입니다. 이럴지. 에? 서사로 지고한 의식에 이른다 이 소리라. 그러면 성기를 어떻게 하면은 지고한 의식에 지고한 의식이란 초월 의식을 말합니다. 인류 태초에 깜짝 싶은 양반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에 시제 문자요 하는데 여기에 나와요. 조간 위항요 여기 나옵니다. 저게 나오는 저 어른이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바로 저 황제가 인류 문화의 모든 것을 다 밝힌, 그리고 이 세상의 글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문화, 정신문화 내지는 모든 천리 자연과학까지도 이 얼마나 저 양반이 이 세상에 넓히 핀 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깜짝 싶은 게 뭐냐면 저 양반이 아다시피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건 문제다. 인간의 보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역대 유명한 위대한 왕이 있었느냐 이래 봤을 때 동서고금을 통해서 몇 사람 안 돼요. 나라나 뺏어가지고 자기 정권이라든가 자기 어떤 종족을 갖다 자기 정치를 갖다가 수천만 년 이렇게 하는 데만 급급했지. 그 춥고 배고픈 그 참 힘없는 저런 약자들 박덕한 저런 인간들을 갖다 자기 친자식처럼 애민중생한 양반이 참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만은 또 내가 깜짝 싶은 게 뭐냐면 이 양반만은 지금 여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기를 깊이 달았어요. 예? 그러나 굳이 난 여기 있는 황제 이 양반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어른보다도 앞서서 인도에는 5만 년 전에 이미 성을 갖다 깊이 다룬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까마수트라라. 까마수트라라는 그 책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관계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라 관계 쉽게 말하면 섹스경이다 이 소리라요. 이 성애의 경이라 이러면 더 쉽습니다. 성애의 경이다. 그대로 이 윤리도덕가들은 성을 갖다 깊이 감추고 숨기는 데만 급급했고 그러한 윤리 강령만 많이 말씀했습니다. 공자님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등석 이래가지고 남녀가 7세면 되면 한 자리에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한 걸로 그걸 갖다가 도덕률로 삼았거든. 그런데 과연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참으로 이렇게 될 문제 아니고 이 성의 이거 심각한 걸 하면 어떻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고대 인도에는 이미 성애라는 책, 저 까마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지금 내가 책을 가지고 있고 읽어보면은 이거 역시 개판이라.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중국의 황제 때 넘어와가지고는 이것이 소녀 방중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옥방경이니 소녀 방중경이니 하는 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책 역시 만약에 여러분 선생님들 읽어보신다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추한 만약에 이걸 갖다 세상에 핀다면은 아주 이거는 추악한 음서고, 이러한 섹스 행위를 세상에 권한다면은 이건 인류는 어떻게 되겠나? 이거 당장 모두 다 잡히더가요. 14살 먹은 계집애들만 들고 자야 되지. 여기 있는 우리 법원님들은 다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약에도 못 써요. 해석을 이래 했단 말이에요. 더럽게 해놨단 말이에요. 역시 난 이걸 보고 뭔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역시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코끼리 본 얘기 그와 어떻게 똑같은지, 다리 만지본 놈, 이게 배를 만지본 놈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단 하나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용자를 설명하면서 꼭 여기에 대한 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이 소녀 방중경이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쯤 내가 말씀해 둡니다. 분명한 사실은 애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지구한 성을 통해서 지구한 의식에 도달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걸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 부지런히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이건 노력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 정신적인 어떤 노력의 문제지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처럼 용처럼 이것이 성기가 발광을 할 때는 그야말로 용트림을 할 때는 성적인 흥분이 전신을 이렇게 자기를 사무치게 할 때는 그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관조하는 연습을 치게 돼요. 관조하는 연습을 치게 된다. 어떻게 관조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성을 갖다가 이거는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성적인 어떤 자기와 투쟁하는 게 아니고 성적인 전신에 일어나는 흥분을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잠깐 지켜보는 이러한 행위를 자꾸 시켜야 된다 이 소리라. 그것이 성으로부터 초월하는 길이라. 그것이 자세히 거기에 책에 되어 있는데 이게 후대 내면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14세 되면 그때부터 성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얘기를 못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 그냥 참아서 되느냐. 참는 문제야. 참고 안 참고 할 문제가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성만은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나 나는 완전한 성이 우리 갖고 있는 이 무의식, 잠 속에 빠지는 그 무의식 그런 거 있잖아. 무감각. 그게 전부 성인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로 간섭을 해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도덕률이나 뭐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놨거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게 있다고. 성정이 일어날 때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가만히 받아들이라. 전신을 느끼는 연습을 지키라. 마음의 눈으로 성정이 일어나는 것을 촘촘히 의식하라. 그때 계명이 있다면 딱 한 가지다. 마음이 하고자 할 때는 몸이 꼼짝하지 말고 몸이 어떻게 하고자 할 때는 마음이 들어주질 말라. 이것이 유일한 계명이라. 모든 몸에 일어나는 감성적 흥분이라 우리들의 사념은 수명이 30초 내지 1분, 2분이 안 가요. 잠깐만 성정을 갖다가 관조하는 그런 의식하는 이 행위를 하면은 손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손을 절에 가면 스님들이 하는 이 결인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꼽 밑에 딱 대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든지 던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성정을 의식하는 이 연습을 제발 좀 시키십시오. 그럴 때에 몸이 어떻게 하고자 할 땐 거기 막 일어나면 몸부림이 일어나거든요. 용트림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욕구가 막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은 아쉬운 욕구로 막 그냥 전신을 사룰 때는
그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몸으로 하고자 할 때는 몸이 마음을 들어주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하고자 할 때 몸이 안 들어주면 그대는 할 일을 쓸 것이다. 그대는 할 일을 쓸 것이다. 할 일 없다. 그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라는 의미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똥띠같이 뭐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떠고 저떠고 헛소리를 하는데 난 환장하고 나 자빠지겠어. 뭐가 무인데요? 내 몸에 일어나는 감성이 별 볼 일 없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평온하고 사랑, 평화, 자유, 행복으로 충만할 때 그때 일어나는 감성을 무의라 이래요. 박수 좀 쳐시.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만 있어. 그게 일어나면 뭐 죽겠지. 그만 몸살 나잖아. 응? 모르지 또, 우리, 응? 내가 참 사랑하는 우리 김 선생 왔는데, 우리 여성님들은 절대 남자매로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건 믿습니다. 마음 풀어 믿습니다. 경제내목에 수북하게 나와요. 산에서 수도하는 양반들이 얼마나 고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그것을 자유행위로 어떻게 처방하시면서 안 그런 체할 뿐이지. 어떡할 작정으로 그렇게 아는 체장사를 자꾸 하느냐. 나는 그 얘기라. 그 체장사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무의의 참으로 절대적 경지를 맛을 보고 싶거든.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제발 이것을 온 이 내 얘기를 듣는 많은 양반들은 애들에게 이걸 오늘 저부터 본인 자신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자를 멀리하고 먹어서 그걸 피하고 도망가고 이래서 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구름같이 그야말로 풍운 조화가 일어나는 그 한없이 아쉬운 성경의 어떤 그 회오리를 가만히 의식하고 간주하는 그러한 연습을 부지런히 쓰기 보세요. 그렇다고 24시간 밥 먹고 그 생각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일어날 때 그래라 이 말이라. 그래서 자지라. 그러면은 마침내 어디에 이르느냐? 어디에 이르느냐? 정멸보궁에 이른다. 응? 보궁에 이른다. 이래서 보궁에 이른다. 이래서 요게 이른다. 이래서 요래서 가지고 그거라 합니다. 또 이 내가 그들 제대로 읽었다 또 요거 먹을까봐 본게임 요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데 조심할게요. 한문으로만 써놓을게요. 고유명사란 말이 얼마나 부처님 경전만 이렇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상에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경이 존재 먼저 했던 게 아닙니다. 큰 착각이라. 나는 이 유식하고 유명하다는 양반들에게 유감을 항상 갖는 게 이 얘기라요. 에? 정말로 지구상에 불경이나 성경이나 무슨 마음에도 아니면 무슨 코란 지구상에 그런 경이 종교적인 그런 신들이 말했다는 말이 그 경이 먼저 존재했다고 믿습니까? 인류는 그렇게 어리석질 않았어요. 아주 현명했어요. 섹스경, 성애경이 먼저 나왔어. 이거 꼭 아들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염호정렬이라는 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품에 가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선답 후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얘기는 숙제를 주질 않습니다. 답부터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그런지 안 그런지 나한테 도전하란 말이요. 한번 해보란 말이 나한테. 네가 맞다 한번 해보란 말이요. 어째서 이 세상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공자가 노자님 찾아가서 혼난 대목이 거기라요. 공자님이요, 내가 이 여태까지 설한 윤리 도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참으로 그대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도덕이 뭔 줄 모른다. 나는 보았노라. 참으로 가진 자는 없는 양하고, 네? 참으로 호성스럽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윤리와 도덕이 뭔지도 모르네. 자여 제발 사념과 인연과 신용과 종교를 만들지 말아라. 박수. 왜 못 안 쳐는데? 저 안 쳐는 양반은 왜 안 쳐는데? 한번 물어볼게.
이제 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까? 뭐가 무인가를 직접 이렇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쩌자고 그런 뭐 무의가 돈이 뭐니 장자 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어쩌고 저 나발 그렇게 글자를 가지고 장난합니까? 예?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자라고 하는 건요. 문자라고 하는 건 인류 약속 언어의 언어유입니다. 장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 이거는 무아시련의 행위 철학이 예술이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모든 예술이나 이것은 종교나 저런 데서 나왔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장난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학자들은 보니까 공자님이 말한 말이지, 학위시습이라는 말 가지고 그렇게 온갖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데, 학위시습이라는 얘기도 그 얘기라. 방금 그런 성경에 내가 욕구를 볼 때, 욕구에 의해서 욕을 볼 때는 떡 앉아서 가만히 할 일 없이 앉아있어 보란 말이오.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적극적 저게 그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오. 네? 한문구문 가서 통시관에 가서 신문 볼 땐 신문 보고 글자 읽으면 되는 거고, 도래 일하다가 뭘 보고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무슨 뭐 책가방 미고 20년, 30년이고 그래 어디서 다닙니까? 예? 왜 그러는데? 이러면 또 무식한 놈 뭐 오나가나 뭐 병신도 뭐 자랑할 게 있다니, 나보고 병신 자랑한다 그러는 건 몰라도 나는 분명히 한 가지 난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학도 불이지 쾌활이라. 난 배움에 이르러서 모림이 없기 때문에 쾌활하기 이럴 데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아십시오. 무이란 말을 분명히 오늘 잡고 가세요. 오늘 집에 가서 모두 경험을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몸이 하고 잘 때 마음이 들어주질 말고, 마음이 하고 잘 때 몸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 일어나는 내면의 그 어떤 환희의 혈경을 맛을 보시라 이 말이요. 금강산보담도 낫고 세계 유람보담도 낫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이게 참말로.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이 교재로 삼고 있는 이 책이 잘 없다고 이랬습니다. 나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참 대단한 학자님들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요. 여기 전통문화 연구회에서 이 책을 했고, 성백효 선생께서 이걸 역주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은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역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주역이라 하면은 인간은 한학을 하든 뭘 하든 학자로서는 최고의 의식에 도달한 분들이 번역한 기라. 그렇든 저렇든 나는 이 어른들과 사고를 조금씩 달리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던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학설적 논리는 이분들 학설이 정확하게 맞으나, 그런 의미론적 가지고는 이 글자가 지닌 본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신사고를 하는 것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차원의 좀 더 높은 초월의식 세계에서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성사자인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서성사자, 이게 서성사, 이것도 서성사자도 이 둘이 있습니다. 이 선비사자도 있고 이 서성사자가 있고 이랬는데, 이 서성사자는 영적 서성이라고 전번에 밝혔지요. 그러면 여기서 용사는 누굴 말하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우리 역사에 보면은 동양 역사의 시조 비조를 누구로 쳤느냐 하면 신농 복희를 첫째 위주로 합니다. 신농씨와 복희씨, 신농복희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농씨는 성기강씨라요. 복희씨. 그 다음에 신농복희 이 두 양반을 이 동양문화의 그 비조로 보기 때문에, 네, 비조로 봐요. 이 두 양반의, 근데 여기서 용사라 하면 여기서는 복희를 사라 이래고, 이 양반은 왜 용을 갖다가 용사라, 저 양반을 용이라 하느냐, 용어 서성이라 하느냐 하면은, 저분이 중국의 항하강이란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가지고 그 물을 대고 하는 치수 작업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첫째 신농이라는 이분도 왜 신자 붙고 농자가 붙지만은, 처음에는 우리 이 수렵 생활을 하고 인류가 처음에 지구상에 존재할 때는요, 그냥 뭐 저런 데 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생식이나 하고 짐승이나 잡아먹고 이래 하다가, 이 쉽게 말하면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들어갔거든. 나는 신농씨, 복희씨 이거는 시족사회에 존재했던 위대한 성자들이다. 이렇게 읽어요. 지금 여러분들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봅니다. 나는. 그래서 어쨌든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들어서면서 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집안 찌리는 눈만 끔찍해도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할 수 있어. 언어가 필요치 않으나 요 동네 저 동네 찌리 서로 주고받는 이 정보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복잡하다. 이래서 언어 전달법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문화법을 했는데 특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농경사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의 농사법이라든가 농경에 대해서 뭐 약초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 신농시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한학을 하는 양반들은 본초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농시가 만든 건데 본초학, 약성이라든가 우리들 먹는 오곡 있지요. 곡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 이거 영농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밑에 바로 그 제자가 되는 분, 밑에 그 신농시의 그 뜻을 받아서 복희씨가 여러 가지 이 문화, 쉽게 말하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신, 철학 내지는 문화를 자꾸 부흥을 시킵니다. 그때 이 양반은 치수. 이 신농, 이 복희는 치수에 아주 이 정신을 많이 썼어요, 정신. 그래서 치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뭐 용이 났다 뭐 했다, 전번에 내가 숫자 나온 견설도 여기서 얘기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양반은 그래서 이 영사락 하면은 물을 다스리는 서성을 갖다가 여기서는 복희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화제요 이랬는데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화식을 할 때 생식하다가 화식을 하는 임금으로서 존재했던 분이 누구냐? 신농이다. 그렇게 신농시 때 와가지고 비로소 우리 부족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불을 떼가지고 익혀먹는 이러한 식생활을 개선했던가 봐요. 생식하던 사람들을 화식하는 시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농사법이라든가 가지가지 병원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어쨌든 여기서 용사락 하면은 복희씨를 말하고 화자락 하면 신농씨를 말한다 이래 알면 되고, 왜 하자라 그러냐 하는 그 의미론적으로 들어가서는 그야말로 생식하던 시대에서 화식하던 시대의 임금으로서 군림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책을 가진 분은 여기 좋은 말씀들이 많은 게 그대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간인항이요 이랬거든. 조간인항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말 쓰지요. 그 이상한 양반들 집단에서요. 감투 가지고 싸우니까 달구 벼슬도 마도 못한 감투를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하거든, 욕할 때. 지금 국가사회가 되고 건의사회가 되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옛날 제왕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제왕들이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면 우리 여기 천자문에 있는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본래 옛날 어른들은 치산치수라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렸다 이래가지고 옛날 임금들은 몇 산자가 된 이런 관을 먼저 썼어요. 관을 이래 쓰고 가슴에는 뭘 했습니까? 사회용왕을 그래서 사회용왕. 그래 안 그래 가봐라. 이것이 오늘 이 글에서 나오는 용사하제욕 하는 기고, 바로 조간인왕이라 하는 것도 그 머리에 쓴 그 관의 모습은 뭘 했느냐? 바로 새들이 가지고 있는 달기 가지고 있는 쑥달바지 그 벼슬 그 모습을 모양을 따가지고 관을 만들었다. 이래서 고세에 보면 동서고금을 보면 다 유사하거든. 짐승들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나름대로 한 40여 년간 많은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숱한 가지가지로 육체적, 그 다음에 심리적,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는 이런 아픈 양반들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인류라고 하는 이 문화도 보면은 인류의 서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랬을 때 전부 짐승이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농 복희라는 양반도 사람이 아닙니다. 신농 같은 경우는 인신우면이라 했고 복희는 사신인면이라 했거든. 뱀이라. 용이라 그냥 우리가 보는 용이야 그냥. 그런데 그 양만으로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태권도에 보면은 뭐 앞차기 뒤차기 이런 거 전부 달구새끼 아니면 말 이런 거 싸우는 거 보고 배운 기라. 또 그거 보니까 봐
이 춤추는 건 어째고, 이거 확춤, 아마 이 세상에 사랑과 애무로서는 가장 뛰어난 프로가 누구라? 확이라, 확. 또 그뿐이겠어? 뭐 뽀뽀하는데 누가 제일이겠어요? 네? 그거 봤지? 앵꽃에 봤어? 뽀뽀하는 거? 그런데 사람이 제일이라고. 성애에 있어서도 그 여러 가지, 에? 쉽게 말하면 애무의 모습도 짐승이 프로입니다. 전부 거기서 모양을 우리가 배웠어요. 짐승한테 안 배운 게 하나도 없건만 딱 한 가지를 안 배워요. 이게 불가사의란 거예요. 이게 내가 말한 인류의 무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여기 나옵니다만은 조간 이상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글자도 전부 이런 짐승이라 이런 데서 배워요. 네? 문자뿐만 아니고 옷 입는 이상이라든가 전부 짐승한테 배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안 배워요. 병 고치는 것만은 안 배워요. 이렇게 사악하고 참 회개한 현상은 물론 이런 역특한 인간이 아니고는 이렇게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짐승은 병나면요, 내 까병은 굶어서 곤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잡습니까 도대체? 얘는 굵은 양만 없으니까 요거도 먹을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잡사요 그래 도대체?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모든 병을 다스리는 많은 양반들에게 내가 나름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먹어서 온 병을 왜 자꾸 먹입니까? 왜 자꾸 처먹입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식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이 단식해가지고 병 고친다 해가지고 사람 잡는 데도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짐승들은 뇌까병은 안 먹어요. 많이 봤죠? 우리 짐승 안 먹여봤습니까? 안 먹어서 곤쳐요. 외까병은 혓바닥에 가지고 핥아서 곤쳐요. 흔히 요즘 많은 부인네들의 그 유방암 카는 이 문제도 그래요. 예? 옛날처럼 자식을 낳아가지고 젖을 많이 먹인 분에게는 그게 올 확률이 적은데, 요즘 전부 아들이 소풍 가면 저게 덜에 소가, 아이고, 내 새끼, 엄무, 이랬다며. 아이고, 내 새끼, 엄무,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제 모두 이상한 현상이 생겼을 때는요, 예? 특히 부부간에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랑이 좀 사랑 결핍증이라는 이래요. 자주 남편들이 젖을 만져주고 그거 빨아주면 그냥 없어져요. 그거는요.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래, 요 옷은 차비가 빠지지. 뭐하러 요아에 물건 대나제. 많은 양반들 내 얘기 듣고 참고하세요. 제가 30,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돈 없고 불쌍한 양반들 병 고쳐주는 처방입니다, 이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프고 괴롭고 병 환자를 내가 돈덩어리로 받더라면 충무동, 부산에 빌딩 나도 몇 개가 있어요. 전부 나는 내 환자가 내 형제가 먹고 내 피부치 같아요. 이렇게 생을 눈물 없이 산 이런 사람은 말을 믿어요. 왜 그렇게 모두 자꾸 잡수려고 합니까 도대체? 에? 꼭 배워요. 짐승한테. 여도 봐요. 사람 머리에 선 감투도 새한테 보고 새 모양을 보고 이렇게 썼다고 이랬는데,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양반들 위에 머리에 그 높은 양반 머리에 쓴 그것도 짐승의 대가를 쓰고 있으면서, 에? 왜 이런 좋은 천리를 안 배워요? 벼슬하는 사람은 관리들은 이다가 달구새끼, 닭이 있지, 닭이 벼슬 같은 거 이런 게 하고, 달빛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꼬꼬이 하고, 이러면 꼬꼬이 하면 되잖아. 이런 거. 이걸 했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그림 같아요? 난 그림도 풀어라. 보세요. 전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이라, 인문화를 발달시킨 양반이 바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복희씨, 신농씨 같은 저런 양반들이 인류의 황제였다. 인류의 황제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여기에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 관직을 새로 기록하고 인문을 개명한 황제가 있었다. 이 황제가 바로 누구냐? 여기서는 복희씨입니다. 복희. 이 복희, 물론 신농시의 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농시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좀 더 발전시킨 분이 이 복희씨입니다. 이 복희씨 때 전부 글자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때부터, 인왕 때부터, 복희씨 때부터 시제문자라 이랬거든. 시제문자라.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걸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글자라 해야죠. 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문장을 글월이라고 이러죠. 글월. 오늘 요 문자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자를 뭐라고 하느냐? 문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글월이라고 이래요. 받아 적어 있어.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밝히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똑똑한 양반들은 의문이 갈 겁니다만은 그래도 들어두세요. 네? 글월입니다. 글월. 네? 글월. 글월을 문이래요. 글월문. 글월문. 네? 이걸 갖다가 문자를 글월이래요. 글월. 이걸 글월문. 문자를 글월이라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집글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뛰어넘을 월. 오늘 글월이란 말을 알고 가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논문도 써보시고 글을 써봤지만은 글 문장을 갖다 글월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글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글자라 글월이라고 합니다. 글월. 네? 글월이라고 안 합니다. 글월이라고. 저걸 저렇게 쓰다면 잘못된 겁니다. 바꾸세요. 저 글자라 해야 됩니다. 글월입니다. 그냥 글을 아마 글을 이래지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아주 이거는 정말 문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른 바로 잡으세요. 예? 지구상에 똑똑한 많은 문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깨알같이 많은 양반들이요. 제발 우리가 쓰는 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머릿속에 이고 다니는 그 글을 어째서 글월이라 그러는가 지금부터 아세요. 그건 영어든 불어든 스바나든 산스크리트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 글이든 그건 글월의 속성을 가집니다. 어째서 그런고? 나의 의사를 자네한테 전달하자면은 여기서 절로 뛰어넘어갔는가 안 갔는가? 에?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놈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이 학교를 가는 게 안 가고 이래가지고 왜가지고 뭐 학교 가면 만날 빵떡 맞은 게 그만 선생이 웬다가 좀 때렸든지 왜 했든지 이래가 이놈의 자식이 선생을 꼰틀미게 가지고 선생을 때려가지고 이제 이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 나한테 와서 이제 묻기를 선생님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헤헤 니놈 나하고 똑같구나. 난 지구상에 나 같은 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너도 나와 똑같구나. 어째 그 생각을 했노 기특하도다. 그런데 이놈아 나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묻기 전에 난 학교를 안 갔다. 그때 내가 그런 면은 한 수 빠르다 이놈아. 그런데 그래 이문이 가재 간다. 그런데 한 개만 묻겠다. 네가 저게 미국 사람이나 저 소련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고 하자. 천상에 그놈 본께 미치고 환장하는 건 네 안에 있는 가슴이고 전신 영혼의 문제인데 도대체 네 영혼의 문제를 저짝에다 전달해야 되겠는데 사랑한다 그든지 어쨌든지 이쁘다 그든지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어째만 되겠는고? 알겠어요. 그럼 두 말도 안 하대. 그럼 대답 다 나왔잖아. 에? 그럼 뭐 무슨 대답이 그거 길어? 간단하대. 그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야. 주고받는 의사 전달의 기구 아닌가 말이지. 에? 그런 의미로도 봐도 글월이 맞잖아. 집글. 어째서 이 짝에서 이 짝 집에서 저 짝 건네로 저 짝 집으로 전달됐다 이 말을 뛰어넘어갔다. 이거는 아주 저차원 속된 이 속물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고 좀 더 여기에 모신 이런 지성인들 그리고 인류의 똑똑한 이런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그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다 하지 않다 이래지.
여러분들 의식을 초월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우주성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래. 그래서 벌월이라고 한다. 뛰어넘으라는 말은 월자는 초월이라는 말이거든. 초월. 초월한다는 말은 잘 알죠. 초월. 에? 초월한다는 말은 뭡니까? 초월한다는 말은 이쪽에서 저쪽 간다는 말도 그거 되지만 그보다도 초월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이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걸 다른 용어로는 해탈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모든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문자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고요. 한문만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문을 읽게 되면 머리가 그렇게 명쾌할 수가 없습니다. 무식하지만 집에 가서 자꾸 좀 읽어봐요. 천지 헌왕이요 우주공왕이라 이럴 영재기요 짐수 열장이라 할례서왕이요 추수동장이로다. 아 잠깐만 들어봐도 시원하잖아. 오대산 금강산 청청벽계수 밑에 정자 좋은데 앉아서 이 한 수 일렀다면은 아이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녀야 어쩐지 저쩐지 모르지만 동네 지저바들이 좋다고 안 들을 놈이 어디 있어? 아 내가 지저바라 했지 또. 그 지저바가 맞습니다. 그게 본말이라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뭐가 지저바라 그러냐 하면요. 처녀가 처녀가 커가지고요. 나중에 머리를 양쪽으로 따치요. 딱 땄다 이래서 가지 진짜 지저바라 해요. 이래 따가 이래 하잖아. 안 틀려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쌍마리를 가거든요. 뭐 쌍마리든 좋습니다. 14세 처녀를 14세 처녀를 지저바라 해요. 지저바는 또 아무나 보고 지저바라 하면 안 돼요. 자, 그건 거기고. 고를문이란 말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보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구상에 많이 똑똑한 양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희한한 소리를 잘합니다. 특히 도를 닦는 도문 중에 특히 무슨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문중에 가면은 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참 희한하네. 희한하잖아. 어째서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 공중에 있던 달을 보라 그러냐. 그 말은 조금 글 좀 쓴다 하고 맑게는 한다 그러면 상투적으로 그 말을 꺼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 웃기도 안 해요. 계속 지 손가락을 씻고 있어요. 생을 두고 지 손가락을 씻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자기 내면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걸걸의 세계를 지금 보여줄게요. 여러분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타고 지금 들어가 보라고요. 걸어의 세계가 있어요. 문자 이전의 세계가 있어요. 어떤 세계로 가란 말이냐.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 마음의 속성에서 좀 벗어나가 다른 초원으로 더 가보라 이 소리라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로는 저기 있는 달을 보라 이러지만 그 달은 뭐를 상징한 거냐 하면요. 여기 있는 달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뭐를 말했느냐 하면 이 손가락은 이건 뭐를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감성이라 우리들의 감성 우리들의 마음이라 이거 손가락은. 이 마음에서 마음 넘어 있는 여러분들의 묘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묘각을 보라 이 소리라. 묘각성을 보라. 마음 이전에 마음 저쪽에 있는 걸 보라 이 소리라요. 그럼 마음 저쪽에 있는 거 본 일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잠깐 해봅시다.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눈을 꼭 감아 보세요. 꼭 감아도 캄캄한 게 보입니다. 또 병신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 자꾸. 참 저런 답답이는. 아니 세상에 깜깜한 것도 보는 기지 어째서 깜깜한 안 보이는 건 못 본다 해요. 여러분들 자기 팔뚝을 꽉 물든지 씹든지 한번 꽉 깨물어봐. 아야 하거나 안 물어서 안 아프나 똑같이 아는 거는 똑같아요. 각성은. 예? 어쩌자고 이 교육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참 똑똑한 나를 좋아하는 또 밑에 따르는 추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작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것부터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앉혀놨답니다. 그 후에 이제 대학교 오대 오늘 박사학위 받은 놈 아들 하나 딱 앉혀놓고는 눈 감아라 한 게 감네. 뭐가 보이나 한 게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유치원 다니는 놈이 깜깜한 게 봐요. 깜깜해 보이려는데 저 위에 대학생 박사학위 받은 놈이 아버지 이상한 소리도 하네. 뭐가 보여요?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이게 유식하면 유식할수록 무식하기가 그 밑에 발바닥 끝에요. 이거 우짤 작정입니까? 작정이.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반들에게 이상한 주문을 해서 좀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너무 좀 꾸짖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저같이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내면에 신령하게 깨어있는 각성을 실것이라도 보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